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고 스웨덴도 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제 정세가 혼돈의 늪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건 국제 외교에서 명분 싸움이 극에 달할 거라는 것과 같습니다. 명분 싸움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쟁을 종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토와 유로존 주요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에 러시아의 반발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입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 신청서를 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핀란드 문제를 주로 다룬 안보회의에서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다시 거론되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EU 가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은 러시아와 나토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푸틴은 잠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명분입니다. 푸틴처럼 독재 권력의 안보 위험 명분은 언제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피로감과 회의감이 높아질 수 있는 러시아 군부와 국민의 13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피로감과 회의감 대신 러시아가 정당했다는 명분을 갖게 하고, 푸틴이 이런 좋은 구실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조금 비켜난 국민이 볼 때는 갸우뚱해지는 말이겠죠.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했는데 핀란드 나토 가입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뉴스나 시각으로만 다루고 듣고 말하지만 지극히 1차원적인 보도이고 뉴스라 생각이 됩니다. 국제 정치와 여론은 럭비공 같아서 정해진 방향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푸틴에게 핀란드로 확전이 가능한 옵션을 쥐어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종결권이 언제나 푸틴에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나토가 선전포고를 할 생각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나라는 아마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분명히 러시아의 위협이지만 푸틴에게 위협이기보다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그 기회는 서방과 협상에서 서로의 명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푸틴이 기회를 얻었다면 나토와 서방 또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라는 카드가 나타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은 협상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을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 중에 조금씩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신청을 환영하는 것은 인사라 보면 되고, 가입은 별개 문제입니다. 아는 지인이 식당 개업하면 찾아가서 축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만장일치제라는 비준 방식입니다. 나토에서 어느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면 회원국 전체가 찬성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핀란드의 가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모든 나라가 핀란드의 가입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국 수장들이 환영한다는 것과 국회 비준이 통과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 나라 국회가 비준하려 해도 행정부가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 반대로 행정부가 요청한다 해도 국회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토 집행부는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지만 자칫 도를 넘으면 내정 간섭이 되어 나토 내에 분란이 생길 여지도 많습니다. 실제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시점이 아주 길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처럼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토에서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는 러시아와 불편해질 때 감수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같지 않습니다. 나토 문제를 유로존 문제로 동일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나토에 가입해서 보호를 받는 것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 나토가 더 대립하게 되고, 문제가 더 꼬이게 된다면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담을 쌓고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올해 10월 정도까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러시아와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세계를 힘들게 하는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문제는 그야말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핀란드가 버텨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첫 보복일 수 있는 조치인데 만약 러시아가 침략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핀란드의 군사적 위협을 보일 때 핀란드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토에 가입 전이어서 나토는 전쟁이 난다 해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자는 지원하겠지만 군사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나토국에는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나토 규정이 든든하고 핀란드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어떤 일이 생겨도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상군을 투입하진 않겠지만 미사일만으로도 핀란드 경제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토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혹독한 기후 탓에 사람이 사는 지역은 수도를 비롯해 몇 개의 도시가 전부입니다. 인구 500만의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영토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하면 전투기를 발진시키겠다고 하지만 영국이 러시아를 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처럼 제한된 전쟁터가 된다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 침략을 막고 전쟁을 피하려고 나토에 가입하려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발생한다면 가입을 고집하면서 전쟁을 감수할까요? 여러분이 핀란드 국민이라면 나토 가입을 계속 지지하게 될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자 나토는 러시아와 협상할 카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나토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핀란드는 정세를 주도할 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므로써 선택전의 장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선택전의 핀란드는 러시아와 나토 모두의 중요 국가였습니다. 나토에는 잡은 물고기가 되었고 어떤 요리로 식탁에 올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 젠사키의 들뜬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협상할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줍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를 두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냉정함 때문에 국제 정치가 야생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핀란드는 러시아와 두 번의 겨울 전쟁이 있기 전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나라이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전엔 스웨덴으로부터 수백 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체가 국방을 등한시할 때 핀란드가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은 이유도 국경을 맞댄 두 나라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신청에 반대하지 않는 지금 나토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그리스와 패권 경쟁을 하는 터키에서 모호한 발표가 아닌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리스와 터키의 분쟁을 언급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가입은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터키를 찬성으로 돌리려면 나토는 터키가 수긍할 만한 뭔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토가 터키에 뭔가를 내주려면 그리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힘으로 압박한다면 러시아와 밀월이 더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 뻔하고 나토는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이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나토의 협상력을 안겨주었습니다. 핀란드도 고심에 고심을 하며 신청한 것이겠지만 핀란드로 꼭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은 궁금TV는 핀란드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EU 가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EU 가입을 묵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돌변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바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EU 가입을 묵인한다거나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EU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가 재건하려면 우크라이나도 EU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전쟁 명분조차 친서방 정책인데 묵인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서방 진영에서는 계속 지원해 줄 테니 발러 정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방에선 우크라이나에 5억 유로를 군사원조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분은 탱크와 대포 등 중화기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여론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핀란드 대통령과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74년 동안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하게 되면 러시아와 나토의 전선은 1300km 더 길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도 동반 가입을 타진 중입니다. 나토 확장은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핀란드가 스스로 선택한 카드로서의 역할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